내려줬다? 제가 왜 내려줘야 되나요? 저는 내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안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해 정발산이 꾹TV와 관련하여 제작한 영상과 내용은 불법.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꾹TV 소속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성진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빌어 직접 출연한 이유는 방송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라는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생겨난 도를 넘는 유튜브 영상 단 2건으로 인해 한 유튜버의 활동은커녕 한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투명해진 실제 사례에 대한 진상을 여러분께 직접 공개해드림으로써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이슈 컨텐츠에 대한 문제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유튜브 시장을 함께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향후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시청자분들께 다소 자극적인 주제일 수 있겠으나 실제 경험자로서 해당 컨텐츠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진행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공개해드리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법원 결정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의 부당한 2차적 피해와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의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를 지하철역 이름 중 하나인 정발산으로 지칭하며 정발산과 관련한 자료는 단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외에는 모두 변조 처리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슈 유튜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슈 컨텐츠는 유튜브 알고리즘상 유리한 트렌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인기 동영상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비교적 타 유튜버들보다 촬영 환경이나 전문 지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컨텐츠만을 위주로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생겨나고 있으며 정발산도 이에 해당하는 유튜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발산이 어떻게 170만 구독자 유튜버 꾹TV를 이용한 단 2컨텐츠만을 제작하여 영상을 내기 전까지 약 65만 뷰에 달하는 조회수를 창출하며 대형 크리에이터를 한순간에 불륜남으로 만들고 그 삶을 망가뜨렸는지에 대해 그 과정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브라운걸의 전 남편이 정발산에게 전화 제보를 하며 자신이 이혼하게 된 여러 이유를 말하는 도중 브라운걸이 꾹TV와 몇 번 만나고 연락을 한 정황을 포착하였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제보 내용의 당사자인 꾹TV와 브라운걸에게는 단 한 차례의 문의나 취재를 통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 이와 같이 꾹TV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둘이서 바람났습니다 라는 노골적인 문구를 이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이슈몰이를 유도하는 첫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발산은 스스로 꾹TV가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안 폈는데 왜 미안하다고 울면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이게 오해일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결혼한 여자가 파혼한 전남친하고 만나고 여행 다니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간단히 명제를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꾹TV와 브라운걸은 파혼한 옛 연인 관계이다. 두 번째, 브라운걸은 결혼 후 꾹TV와 만나고 연락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전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정발산이 조금만이라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사건의 전말과 사실관계를 취재하였다면 위 내용은 아무런 근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해당 사건의 전말과 사실관계를 보유한 증거와 함께 보여드리며 정발산의 주장 하나하나를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꾹TV는 브라운걸과 파혼한 옛 연인 관계이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첫 명제부터 벌써 둘의 관계에 대한 사실만을 가지고 시청자들이 판단 기준을 내릴 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브라운걸은 2016년부터 꾹TV 크루로 입사하여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꾹TV 채널에 출연, 기획, 아이템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꾹TV 크루로서 브라운걸이란 크리에이터 채널도 개설하여 퇴사하기 이전인 올해 7월까지 운영을 한 꾹TV 직원으로서 일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청자에게 사실만을 전달하고 판단을 맡길 때에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는 시청자는 꾹TV와 브라운걸 남녀 둘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행위를 사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발사는 여기서 꾹TV 영상을 조금만 시청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공식적인 관계를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지 해당 사실은 영상 속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라운걸은 결혼 후 꾹TV와 만나고 연락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전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위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저는 직접 꾹TV, 브라운걸, 그리고 전 남편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와 함께 주요한 사건들에 대한 전말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꾹TV와 브라운걸은 7월 초에 지속적인 다툼이 되었던 결혼 문제로 결별하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결혼을 빨리 하기 원했던 브라운걸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소개로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으며 이내 한 달 채 되지 않은 8월 초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발산 영상에서 브라운걸이 1년 전에 헤어졌다고 말하는 내용은 확인 결과 빠르게 결혼을 원했던 브라운걸이 헤어진 지 일주일 채 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자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보자와 결혼을 준비하게 된 브라운걸은 7월 초부터 크루 활동을 그만둔 채 퇴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퇴사와 관련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난 8월 초 회사 차원에서 3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함께 해온 직원을 보내면서 그 노고에 감사하고 결혼도 축하하며 필요한 인수인계 사항들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기 위해 브라운걸이 정한 인천 을왕리에 있는 조개구이집에서 송별회를 진행하였으며 이것이 그날 당시 꾹TV가 지출한 5인분의 송별회 식비 내역입니다. 이게 여행입니까? 그리고 정발산의 말대로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도 정말 바람을 피우기 위해 갔다면 그것이 자랑할 일도 아니고 어떻게 크루와 가족들이 여럿이 함께 갈 수 있는 겁니까? 두 번째 만남은 꾹TV 물품 반납건입니다. 꾹TV는 2017년 자신이 리스한 자동차가 있었으나 일상생활에서 촬영 장비나 스텝을 태우기에는 2인승 차량이 비효율적이었기에 차량을 바꾸는 과정에서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을 팔기엔 손실이 크다고 판단. 연인이지만 직원이기도 했던 브라운걸이 사용할 수 있게 한동안 빌려준 것인지 선물 용도로도 주려고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 직후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채 제보자를 만나게 되면서 차량을 계속 이용하였던 브라운걸은 송별회 때 반납하기로 약속한 남은 꾹TV 소유의 장비와 소품을 반납하며 꾹TV를 직접 만나 개인적으로 결혼을 위한 재정적인 문제를 토로하며 접촉 사고 수리건 및 차량을 조금만 더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청하였으며 원래 차를 팔기를 원했던 꾹TV는 차 수리와 브라운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되어 하루 정도 생각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이며 그래도 잘 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명의는 바꾸지 않되 차를 더 이용하게 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걸이 전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것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브라운걸은 앞의 두 차례 만남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만났다는 사실을 전 남편에게 미리 말하고 동의를 얻은 채 만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걸은 이러한 사실을 전 남편뿐만 아니라 꾹TV한테도 말을 하지 않은 채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남편은 아무리 공식적인 만남이라 하여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정황상 화가 난 전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브라운걸이 사죄를 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며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꾹TV와 브라운걸은 파혼한 옛 연인이자 최근 3년간 함께 일한 직원 관계이다. 두 번째, 브라운걸은 결혼 후 급하게 직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꾹TV와 두 차례 만나고 연락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전 남편에게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아 미안하다고 울면서 무릎을 꿇었다. 어떤가요? 어떠한 사건을 다룰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사건의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실제 제보자가 브라운걸과 이혼을 한 이유도 꾹TV와의 정황 때문이 아니라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과 빠르게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 만나 한 달도 안 되어 급하게 결혼을 진행하다 보니 그 사이 발생한 금전적, 고부간, 그리고 성격의 차이가 문제가 되어 합의 이혼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제보자와 브라운걸 사이의 개인적 부부 갈등 문제에서 꾹TV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불분명한 사건 사실들을 취사 선택하여 꾹TV의 바람으로 직결시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말하듯. 즉,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 사실만 가지고 자기 주장만을 하며 전체인 듯 말할 때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속담이지요. 정발사는 제보자가 이혼을 하였다는 정황 중에서도 자기가 주장하고파 하는 꾹TV 바람이라는 자극적인 이슈만을 짜깁기 하는데 초점을 둔 채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한 당사자들을 취재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무하였으며 심지어 당사자들이 먼저 정발산에게 연락을 취해 잘못된 사실에 대한 정정 요청을 하여도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꾹TV님이나 브라운걸님 입장은 이해되는데 사실 근데 전 남편분 입장에서는 전 남편분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전 여자친구랑 뭐 그냥 좋게 만나든 일적으로 만나든 어쨌든 만난 거긴 만난 거라서 전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인 것 같고 참 억울한 거는 이해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브라운걸의 경우 정발산에게 직접 출연까지 하여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겠다고 하였으나 꾹TV의 반응만을 물은 채 거절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꾹TV는 어려운 자리지만 전 남편과 직접 만나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증거 자료와 함께 설명드렸으며 전 남편 또한 꾹TV를 시청하는 특히 많은 어린 시청자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 제보자로서 정발산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발산은 자신에게 손해다고 거절하였으며 제보자인 전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정발산의 반응에 어려운 자리지만 꾹TV 채널에 직접 등장하기로 결정, 해명 영상에서 꾹TV와 관련한 내용은 오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슈와 의혹을 만들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해명 영상이 올라간 이후 정발사는 꾹TV에게 직접 영상 내려야 하는데 안 내려주는 나쁜 놈으로 나왔다. 자신과 상의 없이 올렸다. 나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 등의 문자와 함께 바로 다음날 또다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와 같은 비방 목적이 다분한 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람은 오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오해는 없네요. 결혼한 유부녀와 파혼했던 전남친이 결혼 생활 도중 만났지만 여러 번 만나고 연락도 했고 여행도 갔고 들켰을 때 무릎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어쨌든 바람은 아니다라는. 애초에 불륜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입장과 주장이 그 사실을 결정하는 것이며 실제 당사자들 간의 그 어떠한 민사소송이나 문제 없이 서로 오해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양측의 입장조차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당사자들이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끊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 생각은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며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가하는 인격권 침해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발사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하는 제보자를 향해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내려줬다? 제가 왜 내려줘야 되나요? 저는 내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안 내린 겁니다. 필요할 때는 제발 영상 올려달라, 도와달라, 정확하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유튜브고 기자고 아무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이러시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내려달라,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불안거리 고소한다네요, 힘드네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솔직히 피해자 인터뷰 할 때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섭섭한 부분도 좀. 아쉽고 섭섭하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사건 사고 이슈를 다룰 때에는 덜렁 한 사람의 제보 내용만을 재가공하여 대중에게 전달하지 않으며 최대한 모든 관련자들과 접촉하는 노력을 통해 취재라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튜버와 관련하여 조금만 자극적이어도 여러 매체를 통해 홍수처럼 뉴스가 흘러나오는 요즘 해당 관련 기사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꾹TV 소속사 이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꾹TV는 트레저 헌터 소속이 아닌 TIENT 소속 크리에이터로 그 소속사의 대표는 접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종용을 받았다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발산에게 회사를 통해 단 한 번도 타협, 협상, 종용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 많이 다뤄보셔서 알겠지만 제보자는 정발산의 영상에서도 꾹TV에 대한 정황만을 얘기했을 뿐 단 한 차례도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람이라는 주장을 섞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한 것은 정발산인데 왜 자꾸 책임을 제보자에게 돌리려고 유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회사와 꾹TV는 제보자에게 탓을 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상 강도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 침대에 눕혀 침대 길이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 죽이고 짧으면 늘려서 죽였는데 알고 보니 침대에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숨겨져 있어 모든 나그네를 죽일 수 있도록 설계한 이야기로 흔히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횡포, 아집과 독단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없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벌써 오랜 시간을 걸쳐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모든 당사자들이 직접 아니라고 하여도 바람이라는 기준을 이미 맞추어 놓고 근거 없는 음해만을 생산하는 정발산의 채널을 보며 결국 꾹TV의 일거수일투족을 1초도 빠짐없이 모두 CCTV로 공개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의혹만 만들어가는 해명 불가능한 프레임을 씌운 채 꾹TV를 끼워 맞추어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해버리는 행위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음모론자들이 쉽게 내세우는 주장인 타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타노스는 존재한다 라는 형태의 명제가 과연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발사는 결국 제보 내용을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꾹TV를 바람이라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혀 자기 주장에 유리한 의도적인 정보 짜깁기를 통해 장님 코끼리 말하듯 식의 시청자를 기만하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꾹TV의 인격을 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시청자의 알 권리라는 큰 권력을 행사하며 마구잡이로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 이슈를 다루면서 개인의 금전적, 지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 큰 권리만큼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같은 동종업계의 크리에이터로서 최대한의 대화와 관용의 자세를 취하기 원했던 꾹TV는 결국 생전 처음 겪는 정발산의 무책임한 컨텐츠 활동으로 인한 음해의 피해로 현재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라는 사각지대 속에서 권리만을 누리며 발생하는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으려 한다면 적법한 사회 시스템을 통해 부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꾹TV를 즐겨 시청하시던 많은 어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정의가 실천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직접 나서 꾹TV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루하루 심각해지는 꾹TV의 상태를 막기 위해 선행할 수 있는 빠른 법적 대응을 진행, 정발산을 상대로 20페이지에 달하는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발산은 소송장을 받은 후 꾹TV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한 후 2건의 영상을 내렸습니다. 이후 꾹TV와 한 차례 통화 연결해서 아니요, 이거 녹음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좀 그렇긴 하죠, 꾹TV님도. 이게 이혼까지 해서 바람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오해를 하는 게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둘이서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꾹TV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사과의 발언은커녕 어리숙하며 법을 잘 모르는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이용해 이 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까지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신다면 이와 같은 이슈 유튜버들과 통화를 하거나 만남을 가지실 때에는 항상 사전에 회사 담당자분들과 상의를 하거나 함께 동석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영상은 없어졌지만 법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가처분을 대체하는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쉽게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발산의 꾹TV 관련 영상물들은 허위 사실이거나 알 권리가 아니다. 두 번째, 이로 인해 꾹TV의 피해가 심각하다. 세 번째, 정발산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에 해당 영상 내용과 꾹TV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불륜이라는 그 어떤 내용이나 영상을 올려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이를 위반할 시 하루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시 말해 정발산이 꾹TV와 관련하여 제작한 영상과 내용은 불법이므로 이를 누구든지 유포할 시 벌칙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화해 권고 결정이란 법원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이지 아직 꾹TV와 정발산이 그 어떤 합의를 하였거나 화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발산은 대한민국의 법만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꾹TV와 관련한 두 차례의 영상은 본 플랫폼인 유튜브 가이드라인에도 위배하는 영상입니다. 타인 모욕 댓글 유도, 어그로성 썸네일, 저속한 언어, 오해를 일으키는 가정용 컨텐츠, 명예훼손. 특히 유튜브는 최근 청소년 보호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적인 입장인데 연령 제한을 걸어두지도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를 배포하시는 것에 대해 유튜브의 경고 조치 시스템을 잘 숙지하시면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일 뿐이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조치는 아니며 이번 영상이 올라간 이후 저명한 변호사들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아래 정발산의 유튜브 플랫폼 안팎의 활동 및 영향력을 주시하며 다양하고 복잡하고 창의적인 방법의 대응책을 내부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저도 같은 한국의 유튜브 플랫폼 종사자로서 정발산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 회사의 대표로서 국내 유튜브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해가 되거나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와 직원에게 부당한 손실을 일으킨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현재 꾹TV는 불법 영상 및 이로 유발된 악플로 인해 심각한 피해 사고,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대인관계 기피증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튜브 활동 재개는커녕 일상생활조차도 가능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꾹TV와의 협의하에 지금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초지종을 말하는 지금 이 순간도 사실 꾹TV에게는 지속적인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불분명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자극적이고 부정적이게 짜깁기 하여 시청자에게 마녀사냥식 분노, 혐오, 조롱을 유발하며 단발적 조회수를 일으킨 뒤 빠지는 한탕식 컨텐츠를 운영하는 동안 그 반대편에서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지닌 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피해자 인터뷰 전문 유튜버라 부르며 유명인의 인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보자만을 선출한 뒤 약자는 선, 강자는 악이라는 사고의 오류를 이용하여 명확한 검증 없이 피해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시청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선동하여 사회의 규범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소불위의 완장을 찬 채 마녀사냥식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뒤로는 사적인 금전적, 지위적 이익을 챙겨나가는 이들을 우리는 1인 언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미 이들을 일컬어 기생튜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절대 약자의 편에 선다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저도 크리에이터가 활동을 하며 누리는 권리만큼 책임을 지지 못하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면 당연히 유명한 만큼 비난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잇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은 사회의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근거 없는 개인의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은 그저 또 다른 부당한 2차적 이득과 피해로 확산될 뿐 국내 유튜브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 유튜브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컨텐츠를 소비하고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꿈꾸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년간 유튜브 시장에서 많은 유명 크리에이터와 협업하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이들 모두 쉽게 노력 없이 놀면서 운이 좋아서 현재의 위치에 올라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년 전 아직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기도 전 저는 꾹TV를 처음 만나 함께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겁고 유익하게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보자. 이후 치열한 유튜브 세상에서 자극적이며 선정성 있는 컨텐츠의 유혹 속에서도 시청자들에게 건전한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그렇기에 단 한 번의 논란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채 지금의 170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크리에이터가 되기까지 누구에게는 즐거움을, 누구에게는 유익함을, 누구에게는 꿈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꾹TV와 저희 직원들의 오랜 노력이 어느 이슈 유튜버의 불법 영상물의 소재로 이용되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꾹TV를 즐겨보던 시청자들 또한 더 이상 꾹TV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종업계에서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관용의 자세로 모든 일을 대처하였으나 그 결과 저는 저희 크리에이터와 직원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의 그 어떤 피해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이와 같은 상황에도 아직까지 자극적인 정보에만 휘둘리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며 기다려주고 응원을 해주신 시청자분들과 꾹TV 구독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로서 꼭 꾹TV 채널이 운영될 수 있으며 꾹TV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더욱더 많은 크리에이터들과 시청자분들께 대한민국 유튜브 공간이 타인의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곳이 아니라 타인이 행복한 가운데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